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토요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토요일의 오후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맘때쯤 18번째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 밤잠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시험이 있었죠. 그게 이제 1차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공부가 훨씬 어려운데요. 이제 2차를 지금 준비하면서 법을 많이 다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만한 콘텐츠들이 공부하면서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법의 원리, 문헌상의 이런 이유, 제 오프라인 강의 때나 온라인 강의 때도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할 때 제가 넣을 내용으로 미리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전에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썸네일도 그리고 유튜브 제목도 보셨겠지만 매도인 혹은 임대인, 매매 계약일 땐 매도인이라고 하고 전월세 계약일 때,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임대인이라고 하죠. 집을 가지고 집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칭해서 매도인,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죠.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받는데 계약 해제 조건에 항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 혹은 임차인은 기납입한 혹은 계약금 전체를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약금 일부분으로 협의를 할지 혹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지 원칙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까지 오늘 다루지는 않고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배액이 뭐죠? 2배. 2배의 액수를 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중도금이나 잔금부터는 이행의 착수라고 해서 법률적인 용어로 그때부터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의 논점은 왜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지리에 대해서 이 지리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냥 항상 계약을 할 때 해제 조건에 달았던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와 이런 원리였구나 라는 되게 단편적이면서도 딱 내부를 들여다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 원리에 대해서 뭔가 깨우쳐서 여러분들께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매매가 혹은 임대차 액수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10억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전체 할 때 계약금을 10%로 하죠. 물론 5%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례상 10%가 일반적이니까 10%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금 10% 1억 원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금이 있어요. 지금 돈이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해도 되고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편의상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도 됩니다. 같은 논리예요. 매수인입니다. 집을 10억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10%를. 그러면 이 1억 원을 지급을 하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대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수인은 이 1억 원을 준 거를 포기하죠. 매수인이건 매도인이건 평등하게 둘 다 손해 액수가 똑같아야 되죠. 계약금 전체를 1억 원으로 봤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는 돈이 매수인도 1억 원이어야 하고 매도인도 1억 원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1억 원은 지금 아직까지 해제가 가능하니까 판사님들이나 법관분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현재까지는 이 1억 원을 임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예치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직 온전히 매도인 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이후가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매도인 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현재 매도인은 1억 원을 돈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매도인의 돈이 아닌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이 1억 원에 대한 포기 의사를 보이면 그렇게 되면 이 매도인이 1억 원을 수령하게 되고 그때 완전히 매도인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있겠죠.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한다던가 매도인이 다른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론 소송에는 기납입한 계약금이 뭐 1억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일 때 이를 계약금으로 볼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이 오갔느냐를 가지고 좀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가 오고 갔던 계약금 10% 전체를 계약금 전체를 계약 해제 위약금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매수인은 1억을 포기하는데 매도인이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 1억 원은 지금 매도인의 돈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1억 원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억 원은 다시 예치된 걸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매도인 돈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1억을 포기해야 되니까 매도인 당신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1억 원을 포기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 1억 원만 포기하면 되잖아, 나도 이 받은 1억 원만 뱉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매수인은 1억 원이라는 자기 돈을 위험부담을 안고 돈을 줬는데, 매도인은 받은 돈, 원래 자신의 돈이 아닌, 본인의 재산이 아닌데 예치하고 있었던 이 돈에서 1억 원을 포기하면 평등성의 원칙에 위반되죠. 매수인은 1억 원 생돈을 날렸는데 매도인은 자기 돈이 아닌 받았던 1억 원만 포기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1억은 당신 돈이 원래 아니니까 똑같이 포기하려면 원래의 1억 원을 해제 위약금으로 내세요. 그래서 1억 받은 거에 1억 원을 더 얹어서 2배, 배액을 상환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받는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물건이든 파는 사람이 돈을 받죠. 그리고 물건을 인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는 양식이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계약금을 먼저 수령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이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당연히 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배액을 상환한다 라는 게 법리상으로, 문헌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매도인의 논리는 내가 받은 1억 원만 토하면 되지 라고 하는 논리는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를 봐야 될 돈을 기준으로 각각 1억 원씩, 계약금이 1억이면 매수인이 1억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자기 돈 똑같이 1억을 포기해야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이 1억 원 받은 돈은 이미 본인 돈이 아니라 예치된 금액이므로 이거는 번외로 하고, 매수인과 똑같이 1억 원을 매도인도 1억 원 받은 건 예치금에 1억 원을 얹어서 총 2억 원 배액을 상환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배액 상환이 계약 해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체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근데 이때는 1,000만 원으로 하겠죠. 계약금을 똑같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도, 그리고 혹은 보증금 1,0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계약금이 100만 원이겠죠. 계약금 100만 원일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100만 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이 100만 원을 소위 먹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할 때는 똑같이 100만 원 받은 거에서, 그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똑같이 해제 위약금으로 똑같이 100만 원을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비 100만 원을 뱉어줘야 하기 때문에 배액상환, 그래서 2배로 내야 된다라는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래서 배액상환이구나 라는 부분이 좀 뭔가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당연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알고 평소에 매일같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이해하기가 쉽게 쏙쏙 잘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왜 내가 2배를 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이런 분들께 이런 논리를 설명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중개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왜 배액상환인지에 대해서 그 이론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그 원리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면 굉장히 유익할 영상이 될 거고, 모르셨던 분들 혹은 같이 현업에 계신 중개사 분들께서도 이 논리를 알고 설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정당성, 당위성 설명하시기에 근거, 논리 확실하겠죠.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비록 다른 자격증을 지금 또 공부하고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즘에 잠도 항상 많이 부족하고 감사하게 찾아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항상 좀 초췌한 부분이 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날에는 항상 수염도 더 열심히 밀고 더 바르고 단정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초췌한 모습이 있더라도 다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오늘도 유익하시게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